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알렉사와 활용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 알렉사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렉사란, 그리고 알렉사의 스킬, 알렉사에서 지원하는 장비들, 그리고 그 외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알렉사란 2014년 11월에 에코와 함께 발표된 클라우드 기반의 음성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무선 연결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약 60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음성 명령 외에도 스킬이라고 불리는 각종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스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에서 올린 스킬도 있고 개인이 만들어서 올린 스킬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 일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에 관한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Alexa, how's the weather in Seoul, Korea? Right now in Seoul, South Korea, it's 31 degrees Fahrenheit with cloudy skies. Throughout the net you can expect more of the same, with a low of 26 degrees. 네, 온도에 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날씨 정보는 어큐웨더라는 곳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알려주고 있고요. 아직 화씨로 이야기하고 한국이란 걸 꼭 붙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물었을 때 대답해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타이머를 사용할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파스타면을 삶는다거나 계란을 10분 동안 익힌다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lexa, 반응을 잘 안 하네요. Alexa, set timer 5 seconds. 5 seconds, starting now. 짧게 5초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뒤엔 이와 같은 알림을 내며 소리를 내줍니다. Alexa, stop. 리마인드나 타이머, 알람 등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언제를 측정해서 알려달라거나 현재로부터 타이머 같은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입니다. 뉴스는 로이터 TV나 폭스뉴스, NPR 뉴스 등 여러 곳으로부터 플래시 브리핑을 받아와서 들려주는데요. 기능은 그냥 아침에 뉴스 한번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좋은 것 같습니다. Alexa, read the news. Here's your flash briefing. From Reuters TV. 기본적으로는 로이터 TV에서 가져와서 브리핑을 알려줍니다. Alexa, stop. 그리고 유용한 기능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색 소음인데요. 이제 소음인데 뭔가 편안함을 주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소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소음을 들려주는 기능이 알렉사에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Alexa, open white noise. Thanks for enjoying white noise. If you haven't already, please show your support by leaving a 5-star review in the Alexa app for white noise by Invoke Taps. 이제도 별점을 Now 달라고 back to 하네요. playing white noise. 물소리 같은 걸 들려줍니다. Alexa, stop. 이렇게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아웃, 운동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7-minute workout이라는 게 있는데요. 7분, 말 그대로 7분간 운동을 시켜줍니다. 팔벌려뛰기나 플랭크, 푸시업 등 여러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lexa, 7-minute workout. Hello there. Before we begin your 7-minute training session, I will give you a few seconds to get ready.
시작하기 전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Okay, let's go and remember to try and put as much effort into it as possible. Keep breathing and keep yourself moving. 지금 하진 않을 거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 스탑. 다음으로는 일정 확인이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일정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주일 이내 일정을 알려줍니다. 알렉사, check my calendar. Here is the next event. Tomorrow, at 1:30 a.m. there's see a doctor. 네, 내일 의사를 보러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 주문이 가능한데요. 이게 알렉사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과 연동해서 물건 주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면에 있는 모델이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건을 보면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사, buy the Echo Dot. I just noted Echo Dot in your Amazon cart and sent you some options. Choose something you'd like before checkout. 장바구니에 담아놨으니 옵션을 확인하라고 하네요. 모델이 있는 거라면은 직접 보면서 바로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피자나 커피 주문이 가능합니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지 오더나 레이티스 오더, 최근 주문을 가져갈 수 있고요.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최근 10개의 주문 중 선택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유형 기능은 내 폰 찾기가 있는데요. 휴대폰에도 아마존 알렉사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해서 현재 내 휴대폰에서 소리를 내어줍니다. 근데 이 기능도 현재 미국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한국에선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계속 우리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어디 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어서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드랍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주로 짧은 통화, 그러니까 뭐 친구가 응답이 없어서 부를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인과 비슷한 어너스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활성화되어 있는 장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장치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단체 문자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드랍인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면 드랍인은 그냥 통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어너스먼트는 말 그대로 알림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예약한 예약어가 있다면 예약어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드랍인은 1대1인 반면에 어너스먼트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서 모두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단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외국에 보니까 주로 방이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어머니들이 저녁이 준비 다 됐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렉사, 그러면 알렉사가 탑재된 장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몇 개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5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일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아마존 에코입니다. 현재 2세대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길쭉한 스피커로 생겼습니다. 위에 버튼이 4가 있는데요. 버튼은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크 끄기, 그리고 호출 버튼입니다. 성능은 꽤 괜찮아서 스피커로서도 뭐 무난하다고 하고요. 한 방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작아진 에코 닷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2세대, 오른쪽에 있는 게 3세대입니다. 에코에 비해서는 상당히 납작해진 상당히 작은 스피커입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버튼이 4개씩 있는데요.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크 끄기, 호출 기능입니다. 2세대에서 3세대로 오면서 전원 커넥터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소비 전력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만큼 스피커 성능이 더 강화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2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에코와 비슷한 모양의, 에코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홈 허브라는 게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그비가 내장되어 있는 건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와 비슷하게 거의 버튼 4개로 해서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크 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에코와 다르다면은 겉에가 천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크린이 달린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스크린이 달린 모델로는 제일 최초로 나온 에코 슈어입니다. 10.1인치의 HD 화질의 스크린이 부착된 모델이며 전면부에는 5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와 스크린이 있으니 영상통화도 당연 가능하고요. 아까 쇼핑할 때 저는 바로 주문을 하지 못했지만 이는 화면 직접 보면서 옵션을 선택하고 여러가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 허브, 아까 에코 플러스에 내장되어 있었죠. 이것도 똑같이 내장을 하고 있어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에코가 있다면 에코 다시 있듯 에코쇼가 있으면 에코 스팟이 있습니다. 반구 형태인데요. 전면 480에 480 스크린으로 살짝 작아진 크기입니다. 그리고 스크린도 네모에서 동그랗게 바뀌었고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운데 날씨 같은 거, 그리고 쇼핑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는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부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화상통화도 가능하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알렉사 자체에서 만든 스피커들이기도 하지만 알렉사 빌트인 프로덕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알렉사가 내장된 장비들을 말하는 건데요. 알렉사가 내장되어 있는 건 당연히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들을 이용해서 장비들과 대화하고 음성응답 및 관련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에도 내장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시중에 여러 제품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빌트인 프로덕트 외에도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렉사 서비스를 기존 장비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빌트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AVS를 그럼 어디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마이크는 USB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오디오 잭으로 스피커 출력, 그리고 HDMI 같은 건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전원,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구성하여서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올려서 알렉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의 장점은 이제 알렉사 빌트인 프로덕트처럼 알렉사가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고 해도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탑재해서 알렉사의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 같은 걸 탑재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IoT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는 아니지만 계속 다룰 것도 IoT인데요. IoT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사물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각종 사물들 그리고 센서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인데요.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같은 걸 구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물들을 제어할 때도 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내방 스위치를 알렉사에 연결해서 알렉사 스피커 스위치 꺼줘 혹은 불 꺼줘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불이 꺼진다거나, 혹은 누가 왔는데 알려달라, 문 열어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럼 IoT 장비들을 제어하려면 원래는 우리는 리모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적외선 리모컨, 우리가 흔히 TV 볼 때 사용하는 그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에 몇 가지 버튼이 달려서 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이 동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리모컨에는 그렇게 많은 버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어하기엔 불편하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어플들을 설치해서 어플로 이용해서 색을 조정한다거나 밝기, 그런 걸 조정하기는 리모컨에 비해서 꽤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걸 연결할 수도 있고 장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날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을 계속 연결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음성 명령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등
다른 음성 비서들을 이용해서 내 방 불 꺼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간단한 명령어로 사전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스마트 홈 허브가 이런 역할을 해줄 텐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 즉 사물 인터넷들은 보통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비들이 네트워크 연결하려면 우리가 선을 다 깔 수는 없으니 보통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장비라면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와이파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장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라든지 지그비, RF 등을 이용한 장비들이 다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고 전용 허브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선 전용 허브가 필요한데요. 허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무리 공유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공유기가 덩그러니 있는 건데 뭔가 밋밋합니다. 보기에도 밋밋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고, 근데 그 기능을 스피커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음성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주변 장비들 제어까지 시작한 것이죠. 대부분의 장비가 와이파이 연결되지만 현재 RF 같은 걸 지원한 장비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홈 허브 기능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허브에도 IFT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If this then that 의 약자로 수많은 장비들이 등록되어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알렉사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IFT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라면은 알렉사를 이용해서 전부 제어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알렉사를 이용해서 커스텀 스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커스텀 스킬이 알렉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스킬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등록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등록은 그냥 단순 등록일 수도 있지만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알렉사는 기본적으로 AWS의 람다 서비스와 연동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사 그리고 IoT를 점점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알렉사 홈페이지에 들어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reate Alexa Skill, 알렉사 스킬을 만드는 거고요. Build Alexa Device, 알렉사 디바이스 만드는 거, 그리고 Explore Business Solution, 이제 사업화하는 것들, 사업 솔루션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알렉사 스킬 만들기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알렉사 스킬에 대해서 왜 알렉사 스킬이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Make Money with Your Alexa Skill이라고 해서 알렉사 스킬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Create 스킬에서 이런 식으로 스킬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 스킬을 한번 살펴봤으니 알렉사 스킬 개발을 살펴봤으니 알렉사 스킬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까 알려드린 것 외에도 제퍼디 같은 퀴즈도 있고요. 또 송 퀴즈 이런 것도 꽤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었고, 하이어 로이어 같은 그냥 이름만 봐서는 알기 힘든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알렉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꽤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렉사 알아보기에 대해서는 2번으로 마칠 거고요. 다음 편은 알렉사 커스텀 스킬 개발, 그리고 람다, 마지막에는 IFT까지 해서 쭉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